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요즘 눈이 좀 뻑뻑하다든지 밖에 나가면 눈물이 줄줄 흐른다든지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손이나 얼굴 같은 피부만 건조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 이 안구도 겨울철에는 마치 가뭄처럼 건조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각막이 말라서 시력이 저하되기도 한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07년 142만 명에서 2011년에는 219만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문가와 함께 겨울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대한안과의사회장이죠. 박구형 안과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요즘 실제로 안구 건조증 때문에 병원 찾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역시 주된 증상은 눈이 뻑뻑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따갑고 시리고 눈을 뜨기 힘들다고도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눈이 충혈되고 눈곱도 끼는 염증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시력도 저하되고 침침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또 눈물이 난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환자가 늘고 있는 거는 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되나요? 네. 안구 건조증은 1년 내내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 겨울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 원인은 겨울은 여름철보다 습도도 낮고 밀폐된 실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이죠. 실내에서 온열기라든지 히타, 난방기구 등을 사용해서 더욱 주위 환경이 건조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혹시 이게 오랫동안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더 안 좋은 건가요? 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거를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눈을 깜빡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눈물이 마르게 되어 더 건조하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이게 시력이 나쁜 분들, 그러니까 시력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특히 시력이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의 경우에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하다든지 약하다든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의 검은 동자, 즉 각막에는 일정량의 눈물이 균일하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 눈물층이 깨지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코팅이 일정해야지 반짝반짝 잘 보이는 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요즘 또 라섹 수술 받으신 분들 많은데 혹시 이런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 되나요? 네. 라식 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의 모양이 평평하게 바뀌게 되고 신경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되죠.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은 점점 안정화되고 원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나서 초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안구 건조증 증상이 왔을 때 지금 병원 찾는 분들도 많지만 혹시 병원 안 가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방치하면은 본인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지만 눈에 이제 먼지나 이물 등이 들어왔을 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눈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상처도 생기게 되고 각막, 결막, 즉 흰 동자, 검은 동자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염증이 지속되면 이 안구 건조증으로 심하면 실명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지금 안구 건조증 말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네. 추운 날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눈물 흘림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즉 눈물의 분비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눈물의 배출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안구 건조증 때에도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이 부족해서 오히려 이것이 자극이 돼서 반사현상으로 이제 눈물이 갑자기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안구 건조증인데 자꾸 눈물이 난다고 오히려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면 또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나올 수도 네, 있군요. 같이 이제 눈물이 반복해서 안구 건조증도 생겼다, 눈물도 흘렀다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환자도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잘 이거를 구별해서 원인을 잘 생각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림증 그리고 안구 건조증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치료가 시급한 겁니까? 뭐 환자 본인에게는 눈물 흘림증이나 안구 건조증 모두 불편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가만 놔뒀을 때는 이제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시력저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저 모두 적절히 치료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안구 건조증 또 눈물 흘림증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건조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제 가습기를 사용한다든지 실내 오염을 줄여서 이제 자꾸 환기를 자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이런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가면서 사용해야 되고 또 이제 음식물 중에 이제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제 뒤로 보면은 그 눈물약이라고 하죠. 이 인공 눈물 넣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인공 눈물은 이제 그 치료가 아니고 하나의 그 증상을 갖다 완화시켜주는 약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공 눈물을 너무 자주 넣으면은 그 인공 눈물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정도하고 눈 상태에 따라서 사용 횟수는 제한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인공 눈물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 그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선택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인공누액은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20가지 이상 나와 있는데 어떤 약은 또 심하게 따가울 수도 있고 어떤 약은 각막에 이제 석회 침착을 생기게 한다는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특성과 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므로 본인 눈 상태에 맞는 것을 적절히 사용해야 되겠고 요즘은 또 눈물의 보충뿐만 아니라 안구 건조증의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약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전문의하고 상의해서 본인에 맞는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처방전을 받는 게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전 대한안과의사 회장 박우형 안과의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